세상의 모든 상황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좋은 것만으로 형성된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고 나쁜 약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죠. 어딘가 그의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약점과 부족한 점을 함께 갖고 있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할 때 어디를 보느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작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아름다운 새라고 생각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작새는 날개를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화려하죠. 그런데 공작새 발목을 한번 보세요. 공작새 발목은 모든 새들 중에 가장 밉습니다. 그래서 공작새 발목을 보는 사람은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장점인 날개를 보니까 공작새를 좋은 새, 화려한 새, 예쁜 새라고 말하죠. 서양 사람들은 대개 사람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은 이런 것이 있고요, 단점은 이런 것이 있다고 그렇게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통째로 묶어서 좋으면 모든 게 다 그냥 좋은 거고 밉게 보면 또 모든 게 다 밉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죠. 예쁘게 보기로 들면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 근데 밉게 보려고 맘먹으면 발뒤꿈치가 달걀같이 생겼어도 흠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하튼 보기 나름인 것 같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보는 두 관계 중에 서로 대비되는 게 있어요. 친정 어머니가 딸을 볼 때는 장점부터 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면 검사 입장에서 흠부터 먼저 본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요즘은 다 없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거나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같이 섬기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항상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 보기 나름으로 다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너무도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말하는데 제대로 말하면 그 성경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원래 제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려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두 종류의 탕자가 있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있고 집 안에 있었던 큰아들도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두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 부담이 됐고 어려움이 되었고 또 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 나갔다가 돼지 쥐염열매 먹다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 되돌아와서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회개했던 그 둘째 아들을 볼 때 아버지 입장에서 보는 점이 있고요. 큰 형 입장에서 보는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내 분신으로 보고 그 아들이 돌아오다가 혹시 동네 사람 만나서 돌 팔매라도 당할까 봐 늘 문 열어놓고 미리 보고 먼 데서 오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가서 조건 없이 그 아들을 품에 안았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것과 형이 아들을 보는 건 달랐잖아요. 그 형은 그를 따졌습니다. 잘못한 걸 먼저 봤고 자기와 비교를 했고 여기에서 형이 동생을 보는 눈과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눈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형은 결점을 부각시켜서 봤고 아버지는 장점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지요. 또 상황을 보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보는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심리학에서 팩트, 사실이 15%, 그것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85%라고 합니다. 어려운 것을 어렵게 보지 말고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은혜로 여기고 좋은 쪽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개인 생활, 또 자녀 교육,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국가 생활에 있어서 장점을 먼저 보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받는 그런 인격 또 생활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